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옆에서 보셨는데 최순실 씨는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제가 최순실 씨를 소개받은 게 그 세월호 사건 이후 몇 달 지난 후라서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상 감독이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 없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인생을 바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대로 다 여기서 입장 밝히려고 나왔고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주신 그런 용기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은택 증인이 사는 길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옆자리 김기춘 증인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네, 제가 김기춘 시장을 직접 뵀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고, 근데 저한테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아시지는 못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최순실 씨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김기춘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고집이 세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했던 거를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씩 이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하고 더 친한지, 누가 더 차은택 감독을 인정했는지를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박근혜와 최순실,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해줬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전 두 분 모릅니다. 정의선 부회장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제가 모릅니다. 광고바닥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세요? 현대차에. 알고는 있는데. 희문고등학교.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2005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꼭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중에서 현대차하고 삼성, 제일기획하고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매출로 어디를 더 많이 했습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대통령을 동반해서 해외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이성한 씨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익숙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자료는 최순실 씨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 실무팀들이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한 씨 책임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미르재단에서도 이한선 상임이사가 주도적으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과 함께 목표 2천억을 펀딩을 하자는 자료고요. 이 내용을 보면 문화벤처 공동투자펀드를 중국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의 목표는 400억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함께 하자는 거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리커창 총리와의 미팅 후 이 자료가 기획되었고 두 번째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급했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단 4일 만에 이 자료를 만들고 돈을 모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리커창 총리 그 펀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었고요. 왜 이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성환 씨가 중국에를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혹시 차은택 증인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이디어가 차은택 증인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사업은 사실은 최순실 씨 앞에서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기도 힘듭니다. 최순실 씨가 다 지시를 하고 그거를 아래 실무자들이 받아서 정리를 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산만합니까? 네? 산만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마구 내면은 그걸 밑에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최순실이라는 분은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차인태 감독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엔 안 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고영택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순실 씨랑 상당히 친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날입니다. 네네. 그때 최순실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은 저도 이제 오타로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뭐.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네.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때 원단 받고 최순실 씨랑 통화를 했거든요. 어떤 색깔을 선택했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네. 본인의 세월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세월호를 처음 접했을 때는 배가 막 발견됐을 때 그때라서 기사에는 벌써 다 전원 구조됐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볼일을 시장 가서 일을 보고 났을 때 배가 점점 침몰하는 걸 보게 됐죠. 2년이 지난 동안에 최순실 씨의 세월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월호의 노란색만 봐도 되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답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친절과 네네. 실장만 봐도 피하고 싶은 세월호입니다. 네. 손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호 정인, 제가 미우시죠? 네, 인간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장시호 씨가 이모를 잘못 만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저를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꼭 뵙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대면을 하게 돼서 참 인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 네,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여름쯤 한 것 같습니다. 왜 개명을 했죠?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저희 오빠 이름이 승호였습니다. 그래서 호자 돌림으로 승호 시호라고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그게 말이 와전돼서 뭐 제가 연예인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몸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포폰을 평소에 자주 썼죠? 대포폰이라는 거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포폰이라면 본인의 이름 말고 타임명으로 쓰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왜 그걸 썼어요?
제가 핸드폰이 4개가 저희 아이까지 아이패드를 쓰고 있어서 4대가 돼서 한 대를 더 만들어야 됐을 때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잘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대포폰으로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최순실 씨는 대포폰을 썼죠. 여러 가지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아까 그 전한택 씨도 증언을 했는데요. 네. 그 대포폰과 대통령이 통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아니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최순실 이모는 저랑 차를 타고 갈 때도 누구랑 통화를 할 때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거나 항상 차를 세워서 내려서 통화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인은 태반 주사 맞은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감초 주사는요? 감초 주사 뭔지 모르겠어요. 마늘 주사는요? 피곤할 때 맞았습니다. 배곡 주사는요? 안 맞아봤습니다. 14년 말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처를 옮겼죠. 아니요, 서울로 옮겼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네로. 강릉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강릉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함께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저랑 산 사람이요? 남양주 별내에 사무실이 있죠.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역삼동에도 있죠. 네,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함께 있었고 강릉으로 14년 말에 제주도에서 강릉으로 그처를 옮겨서 함께 생활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걸 부인하시네요. 좋습니다. 절대 2009년 없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어머니 최순덕 씨와 함께 여러 번 방문을 했죠? 네. 아, 저요? 네. 전 베트남에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거는 여권 기록서 보면 아실 겁니다. 자, 오빠. 네. 장성호 씨가 2008년에 베트남에 산 이유가 뭡니까? 오빠가 원했나요?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가 원한 건가요? 네, 네. 13년 5월 전에 전대주 씨를 만난 적이 있죠. 베트남 대사. 제가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최순실 이모가 최순실 씨가 10월 30일 귀국해서 31시간 호텔에 있었을 때 네, 그때 만났죠. 안 만났습니다. 연락도 안 했습니까? 왔습니다, 공중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연이랑 유주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답니까? 네, 공중전화로 굉장히 짧게 통화했습니다. 왜 공중전화로 했을까요? 핸드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차은택 증인. 14년 네. 6월에 기영CC에서 골프 칠 때 이대 네. 교수 한 분이 있었습니까? 그 어느 학교 교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호칭을 교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누군지는 모르고요. 네. 예. 차은택 증인도 대포폰을 썼습니까? 최순실 씨하고 통화할 때 이용했습니다. 몇 대를 썼습니까? 저는 최순실 씨하고 이용하는 한 대를 썼습니다. 네.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다고 봅니까? 뭐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그냥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장시호 씨, 고영태 증인은 언제부터 알았어요? 오늘 여기서 처음 봤습니다. 자, 다시 장시호 증인, 네. 하정희 씨를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같이 갔습니까? 아니요, 장유라 씨 출산을 제주도에서 한 거 맞습니까? 정유라. 네, 정유라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얘 출산할 때 대통령이 갔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갔습니까? 네, 제주도 출산한 이후에 제주도에서 대통령이 장유라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정유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유라를요? 네, 조윤순 장관 아시죠? 아니 모릅니다. 결혼 날짜가 정확하게 2006년 며칠이에요? 제가 6월 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나요? 자, 고용태 증인. 이거 3차 청문회 때 필요한 그런 진술들입니다. 자, 2014년 최순실이 고영태 증인의 집으로 찾아가 물건과 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무슨 돈입니까? 그냥 뭐 제가 모아놓은 돈이었는데 그 돈봉투가 있었는데 그 얼마였습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왜 그걸 가져갔나요?
근데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찾게 됐고, 나중에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기춘 증인. 오늘 하루 종일 김기춘 증인의 답을 보고서 왕 실장이라 별명 대신에 오리발 실장이라는 제가 별명을 다시 붙여드리게 되겠습니다. 아마 증인은 나중에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권력을 주무르고서 쓰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 의원님 말씀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최순실을 모른다는 저 주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해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를 제가 안다면 뭔가 한번 통화라도 하고 요즘 만나는 것은 물론 없습니다만은 뭔가 통신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차은택 씨 전화번호를 그때 알아봤습니다.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고 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밑에 사람들 시켜서. 그래서 알아가지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직접 전화했습니다. 그때 제 개인 폰인지 공중 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공간에 저녁 때 잠시 오라 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전화 왔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건 제가 그 이후에 제가 통화드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닙니다. 우리 안 의원님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예, 자, 예? 예. 딴 게 아니고요. 장시호 증인이 좀 위증하고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제출입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 2006년 6월 4일 결혼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봤다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5월 20일 커터칼 테러를 당해서 장시호 씨 집에서 일주일 머물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장시호 씨 결혼식 며칠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에 결혼식 전에 머물렀는데 결혼식 날짜를 입증하는 답변 나중에 하세요. 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장시호 씨 위증 의혹이 들어서 다른 자료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오늘 원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와야 되는데 오늘 동행명령 떨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오전에 병원에 갔다 그랬거든요. 지금 저 구치소에 있죠. 네. 구치소에 있으니까 법무부를 통해서 병원 오늘 통원 기록 가서 진단을 받았는지 그 진단서 기록을 법무부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에 수술 통증 때문에 못 온다고 그랬는데 어깨 수술을 아까 받았다 그랬어요. 올 6월인가. 그러니까 어깨 수술 그 기록도 정확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증언에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산만합니까? 네? 산만합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마구 내면은 그걸 밑에 사람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최순실이라는 분은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차인태 감독이 이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엔 안 갔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고영택 증인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쯤에는 최순실 씨랑 상당히 친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난 날입니다. 네네. 그때 최순실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은 저도 이제 오타로 아침에 눈 뜨면 시장을 가기 때문에 원단이라든지 이런 걸 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뭐 세월호가 터졌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한 네. 다음에 시간이 다 되니까 네. 해주세요. 혹시 최순실 씨가 그때 청와대에 박 대통령하고 함께 있지는 않았나요? 아니 그때 제가 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단 때문에 컨펌을 받으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네네. 저는 컨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이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시장을 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 네. 본인의 세월호
자료는 중국과 함께 목표 2천억을 펀딩을 하자는 자료고요. 이 내용을 보면 문화벤처 공동투자펀드를 중국과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르재단의 목표는 400억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과 함께 하자는 거였고,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리커창 총리와의 미팅 후 이 자료가 기획되었고, 두 번째 리커창 총리가 한국에 오기 직전에 급했기 때문에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단 4일 만에 이 자료를 만들고 돈을 모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가 리커창 총리 그 펀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었고요. 왜 이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성환 씨가 중국에를 여러 번 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혹시 차은택 증인이 동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아이디어가 차은택 증인한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사업은 사실은 최순실 씨 앞에서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한마디를 거들기도 힘듭니다. 최순실 씨가 다 지시를 하고 그거를 아래 실무자들이 받아서 정의선 부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전 두 번 모릅니다. 정의선 부회장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정말 제가 모릅니다. 광고 바닥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세요? 아. 현대차에 알고는 있는데 신문고등학교. 제가 한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네. 2005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은 저는 꼭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중에서 현대차하고 삼성, 제일기획하고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둘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매출로 어디를 더 많이 했습니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대통령을 동반해서 해외 나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제가 이성환 씨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이 자료가 익숙한지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역할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이 자료는 최순실 씨 지시로 플레이그라운드 실무팀들이 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환 씨 책임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미르재단에서도 이한선 상임이사가 주도적으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 만난 적 없다고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차은택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사는 길입니다. 네, 제가 김기춘 시장을 직접 뵀을 때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분이었고, 근데 저한테 표현을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아시지는 못하는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최순실 씨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그렇지만 김기춘 실장을 지칭을 하면서 사실 별로 좋은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관계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질 않았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뭐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야기를 푸념식으로 했던 거를 제가 한두 번 들었습니다. 제가 두 사람씩 이 예를 들겠습니다. 누구하고 더 친한지, 누가 더 차은택 감독을 인정했는지를 둘 중에 한 사람을 골라주십시오. 박근혜와 최순실 누구랑 더 친했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누가 더 인정을 해줬습니까? 최순실 씨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옆에서 보셨는데 최순실 씨는 세월호를 어떻게 생각하던가요? 제가 최순실 씨를 소개받은 게 그 세월호 사건 이후 몇 달 지난 후라서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나름 열심히 살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상 감독이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누구한테 원망하실 거 없이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인생을 바꾼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면.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 오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대로 다 여기서 입장 밝히려고 나왔고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주신 그런 용기를 내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차은택 증인이 사는 길은 국민 앞에서 진실을 그대로 밝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네. 옆자리 김기춘 증인은 계속 최순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히